오늘 비가 온다. 하루 종일 퍼붓는다. 안나는 어떤 누더기 같은 스카프로 몸을 감쌌지만 축축함과 추위를 전혀 막아주지 못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이 차분하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빗소리를 무척 좋아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벽난로 곁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책 읽는 것을 사랑했다. 다시 메스꺼움이 치밀었다. 그녀는 눈을 꼭 감고 빠르게 숨을 내쉬었다. 또 속이 울렁거리니? 에휴, 가엾어라. 뭐, 봄이라서 내가 그나마 운 좋은 거야? 겨울이었으면 훨씬 힘들었을 테니까. 우리는 겨울엔 열수관 위에서 자거든. 임신한 너한텐 거긴 절대 안 되지? 여긴 신선한 공기도 있고 축복이지 않나는 옆에 앉은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해진 스웨터와 치마, 구멍난 신을 신고 있었다. 병을 꺼내 한 모금 마시고는 다시 집어넣었다. 너한텐 권하지 않을게. 지금은 안 되니까. 그래도 몸 좀 데우려면 좋긴 한데 안나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2주 전, 이 여자가 다리 밑에서 울고 있던 안나를 발견했고 그때부터 함께 살고 있었다. 둘은 인사를 나눴다. 나타샤는 예전엔 가게에서 계산원으로 일했지만 누명으로 빚더미에 올라 집을 빼앗겼고 그녀를 협박하던 깡패들을 무서워한 남편은 나타샤를 버리고 떠났다가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나 전엔 술 안 마셨어. 기껏해야 명절에 샴페인 정도? 그런데 이젠 익숙해져서 술 없이 못 살아. 술이 날 살려줘. 아니면 벌써 다리에서 뛰어내렸을 거야. 알거든. 내가 지금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 근데 너 무슨 일이 있었니? 너무 젊고 예쁘고 아기도 기다리고 있잖아. 설마 갈 데가 진짜 없는 거야. 안나는 고개를 저었고 배신감 어린 눈물이 다시 또르르 흘렀다. 울지 마. 지금은 울면 안 돼. 보니 너한테 뭔가 나쁜 일이 있었던 건 확실하네. 더 묻지 않을게. 내가 원하면 그때 얘기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안나 자신도 선뜻 이해하지 못했다. 그날 임신 소식을 알게 된 그녀는 집으로 왔다. 하지만 문을 들어서기도 전에 남편이 갑자기 미친 듯 달려들어 거의 목을 조를 뻔했다. 이내 정신을 가다듬었는지 그냥 그녀를 집에서 내쫓았다. 아무것도 없이, 돈도 서류도 없이, 그리고는 덧붙였다. 그녀가 어떤 직장에도 못 들어가게 만들 것이며 개처럼 도랑에서 썩어 죽게 하겠다고. 아마 실제로 그렇게 했을 것이다. 도시에서 가장 부자인 사업가, 레스토랑 체인 소유주, 자선 사업가.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랑 넘치던 남편. 안나는 거의 매일 모든 일을 머릿속에서 되감아 보았지만 남편의 그 갑작스런 분노의 이유를 끝내 찾지 못했다.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여전히 그녀에겐 수수께끼였다. 안나는 화학공정기술대학에 진학하길 꿈꿨다. 화장품을 직접 만들고 싶었다. 수요가 크다는 것도 여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고 있었다. 어릴 때부터 엄마가 늘 스스로를 치장하며 각종 크림에 큰돈을 쓰는 것을 보며 자랐다. 그 때문에 늘 아빠의 분노를 샀다. 왜 일주일 쓰고 많은 작은 병에 그 큰돈을 쓰냐며 이해하지 못했다. 안나는 그들의 언쟁을 자주 들으며 생각했다. 나는 커서 꼭 공부해서 엄마가 늘 정게 살게 해줄 크림을 내가 직접 만들 거라고. 하지만 꿈은 반만 이루어졌다. 대학엔 합격했으나 그때쯤 엄마는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도 크게 앓다가 석 달 만에 아내 뒤를 따랐다. 고모가 안나를 데려갔다. 부모의 집은 팔았고 그 돈은 은행에 안나 명의로 넣었다. 내가 여기 있는 동안은 내가 널 먹여 살릴게. 나중엔 이자 붙는 걸로 내가 살면 돼. 내가 졸업하고 일자리를 구하면 되지. 집은 내 앞으로 이전해놨어. 다 괜찮아. 벨리자 고모는 다른 나라로 떠날 계획이었다. 어떤 프레젠테이션에서 알게 된 약혼자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비극이 닥치며 미성년인 조카를 혼자 둘 수 없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안나는 보육원으로 가야 했을 것이다. 엘리자 고모, 약혼자분은 뭐래요? 왜 묻니? 고모는 젊고 예쁘신데.
사진 보니까 그분은 좀 나이도 많고 인상도 별로라. 그분은 아주 똑똑하고 부자야. 넌 아직 몰라. 크면 많은 걸 다르게 보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계획대로 못 간다고 해도 섭섭해하지 않아. 내가 겪은 일을 두고 널 혼자 둘 수 없다는 걸 이해해. 기다리겠다고 했어? 돈도 보태주고. 내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며칠 뒤 그는 수도에 볼 일이 있어와 이틀 정도 고모네에 묵었다. 고모는 그와 안나를 소개했고 안나의 인상도 좀 바뀌었다. 사진보다 젊어 보였고 무엇보다 고모를 몹시 사랑했다. 졸업식이 왔다. 학교는 지나갔고 성인으로의 삶과 머지않아 현실이 될 꿈이 앞에 놓였다. 그날 저녁 고모와 함께 대학 합격과 고모의 출국을 겸해 축하했다. 착하게 지내. 매일 전화할게. 그리고 내가 자리 잡으면 널 데려갈 거야. 우리랑 살고 일도 하고 그러다 내가 너 시집도 보내주지. 넌 예쁜 아가씨니까 금방 신랑 찾을 수 있어? 아니요. 고모가 여기로 오시거나 제가 방문할게요. 전 해외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문화도 너무 다르고 남자들도 제 취향이 아니에요. 내가 남자를 알아? 난 여기서 제대로 된 남자를 아직 못 봤어. 다 이상한 사람들 뿐. 나도 경험이 없지만 고3 때 한 남자애가 대시하긴 했는데 난 이상하게 역겨웠어. 이유는 모르겠는데 다가오면 토할 것 같았거든. 친구들은 내가 남자 알레르기라고 놀렸지. 그냥 그 애가 마음에 안 든 거야. 그뿐이지. 진짜 사랑하면 늘 그 사람이 곁에 있길 바라고 입 맞추고 안아주길 바라게 돼. 난 마이클이 너무 그리워. 안나는 공항에서 고모를 배웅하고 돌아오는 길, 마음이 조금 무거웠다. 이제 혼자 살게 된 빈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택시비를 치른 뒤 집 근처 카페에 들렀다. 코코아 한 잔에 케이크 하나 먹어야지. 그 다음 친구한테 전화해서 영화나 보자고 해야겠다. 창밖을 보며 뜨거운 음료를 마셨다. 케이크는 앞에 놓여 있었지만 손이 가지 않았다. 부모님이 그립다는 생각뿐이었다. 엘리자 고모가 부모를 대신하려 했지만 이제 혼자 남으니 그리움이 새삼 무겁게 밀려왔다. 안나는 전화를 들어 친구 스베타에게 걸었다. 스베타, 뭐해? 만날까? 지금은 좀 바빠. 1시간 뒤에 전화 줘. 저녁 계획 세우자. 전화를 끊으며 안나는 웃었다. 친구가 왜 바쁜지 알 것 같았다. 스베타는 올렉과 반년째 만나고 있었고 부모가 집을 비우면 둘은 침대에서 나오질 않았다. 지금도 아마 만회를 하고 있는 중일 거다. 최근엔 부모가 통 집을 안 비워준다고 투덜댔으니 안나는 잠깐 친구가 부럽기도 했다. 남자친구가 있어 마음을 나눌 사람이 있으니. 자신은 완전히 혼자였고 대화할 사람조차 없었다. 오후 5시 초인종이 울렸다. 문 앞엔 행복한 웃음을 띤 스베타가 서 있었다. 손엔 샴페인 병. 친구야, 오늘 너네 집에서 자도 돼? 받아줄 거지? 그럼. 혼자 있으니 미칠 지경이었어. 밖엔 안 나갈래. 비 올 거야. 우리 그냥 앉아서 샴페인 마시고 수다 떨자. 둘은 사과를 썰고 포도를 접시에 올렸다. 샴페인을 땄다. 스베타는 흥겹게 마시며 마치 사냥에 성공한 통통한 고양이 같았다. 올렉이랑 잘 보냈네. 행복이 귀에서 흘러나오네. 질투는 금물. 너도 남자 하나 찾아. 빈집이잖아. 부모님 눈치 볼 일도 없고. 안 돼, 엄마가 늘 말했어. 결혼 전엔 남자와 자는 거 아니라고. 결혼하고 나서야 한다고. 세상에, 돌덩이 같은 소리. 결혼했는데 침대에서 절대 안 맞으면? 평생 고생할래? 난 싫어. 올렉이랑은 딱 맞아. 그리고 비교도 해보고 싶어. 별거 아냐. 무서운 소리 하지 마. 너 지금 남자친구 있으면서 바람 피우겠다는 거잖아. 비도덕적이야. 내가 날 무섭게 해. 마치 과거에서 온 애 같아. 우린 현재에 살 거든
베이비. 시대에 발맞춰. 그런 소리 했다간 남자 주랭랑 친다. 그런 가라지 뭐, 하룻밤 같이 보내고 내일은 딴 여자랑 비교하겠다는 남자가 뭐가 필요해? 난 그건 너무 더러워. 고칠 수 없구만. 됐고, 각자 길 가자. 그래도 넌 내 친구야. 너한텐 절대 바람 안 피울게. 안나는 저녁마다 자주 산책을 나갔다. 좋아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친구가 올렉을 집으로 불렀기 때문이었다. 처음엔 신경이 곤두섰지만 곧 익숙해졌다. 매일 저녁 산책이 오히려 좋아지기도 했다. 스베타, 지금은 여름이라 괜찮지만 겨울엔 못 버텨. 게다가 곧 개강이야. 공부해야 하는데 자꾸 집을 비워야 하잖아. 누가 쫓아내. 그냥 집에 있어? 너희가 나를 방해해. 소리도 너무 크고. 마음이 불편해져. 그날도 안나는 걷고 있었다. 이틀 내내 올렉이 바쁘다가 시간이 나자마자 스베타는 그를 안나의 집으로 불렀다. 아름다운 속옷까지 입고 기다리고 있었다. 안나는 그걸 보고 빨개져 외면했다. 기억해. 남자는 예쁜 속옷에 흥분해. 내가 입는 할머니 내복 같은 건 안 돼. 남자 만나면 절대 그런 거 입지 마. 바로 차여. 안나는 천천히 걸으며 그 대화를 떠올리고 미소 지었다. 갑자기 가까이서 끼익하며 차가 멈췄다. 차에서 한 소녀가 뛰어내려 외쳤다. 넌 나를 버릴 권리가 없어.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날 이렇게 내던져. 차 안에서는 대답이 없었고 차는 미친 속도로 달아났다. 개자식. 쓰레기. 증오해. 대체 내가 뭘 어쨌다고 날 버려. 아가씨, 괜찮아요. 날 내버려 둬, 바보야. 가던 길이나 가. 왜 달라붙어? 안나는 어깨를 으쓱하고 걸음을 이었다. 조금 더 가자. 조금 전 그 차가 다리 근처에 서 있었고 운전자는 다리 위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안나는 다리로 올라가며 흥미롭게 그를 보았다. 그는 찌푸린 얼굴로 그녀를 보더니 시선을 돌렸다. 이제야 소녀가 왜 그렇게 절망했는지 이해가 갔다. 잡지 표지에서나 보던 완벽한 미남이었다. 아가씨, 부탁인데 잠깐만 같이 있어주세요. 얘기 좀 하죠. 바보 같은 짓을 저지를까 봐 무서워요. 아까 우리 싸움 보셨잖아요. 그래서 몇 마디만 하게요. 난 데니스예요. 안나는 왜인지 모르게 난 안나예요. 라고 대답했다.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건 어색했고 떠오르는 대로 말했다. 반가워. 그럼 우리 바로 말 놓자. 그게 편해야 안나는 다리 난간에 팔꿈치를 얹고 말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도 여기 서서 물로 뛰어들까 했어. 그땐 내 삶이 끝났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엄청난 바보짓이었을 거야. 남자친구가 널 버렸어? 아니,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난 혼자 남았고. 미안. 보통 그런 선택을 하는 건 남자친구랑 싸워서여서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 이해해. 넌 방금 이별한 참이잖아. 아, 미안. 상기시키려던 건 아니야. 괜찮아. 나 루시를 사랑하지 않았어.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고 부모님들이 우리 결혼을 원했지? 그녀는 날 사랑한다. 아직도 처녀다. 첫 남자가 너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했어. 난 담담했지? 여자친구를 자주 바꿨고 결국 루시가 내겐 맞는다고 생각했어. 결혼이 최선이라 여겼는데 얼마 전 알게 됐지? 내 미래의 아내가 아무하고나 자고 다녔다는 걸 나에겐 순결하고 정직하다고 거짓말하면서. 그게 날 폭발하게 만들었어. 정말 머리를 비틀어 버리고 싶었지만 참았지. 그래도 분노가 아직 가시지 않아 안나는 데니스를 들으며 생각했다. 저런 남자를 놓칠 수 있다니 어리석거나 뻔뻔하든가 둘 중 하나겠지. 연애 경험이 전무한 그녀는 그저 침묵했다. 근데 말해봐, 결혼 앞둔 여자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게 정상일까? 몰라. 난 그런 쪽 경험이 전혀 없어. 아무 말도 못하겠어? 남자친구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야.
안나는 고개를 저었다. 없었어. 내 친구 스베타는 내가 너무 구식이라 그래? 남자를 갈아치우다가 요즘엔 한 명이랑만 만나. 근데 옆에 없으면 바람 피우려 해. 난 이해 못해. 올렉에게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거든. 하지만 그녀는 동의하지 않아. 자기 자존감을 올리고 다른 남자랑 만나보면 내 남자가 얼마나 멋진지 더 잘 알게 되어 둘 사이는 더 단단해진대. 그래서 지금도 거리를 배회 중이야. 혼자 살고 그 둘은 만날 공간이 필요하니까. 재밌는 친구네. 자, 차에 타. 물가라 추워 보인다. 카페에 가서 앉자. 집에 혼자 보내고 싶지 않아. 안나도 집에 가고 싶지 않았다. 데니스를 바라보며 그의 모든 윤곽을 기억 속에 담아두려 애썼다. 어차피 집에 데려다주면 그는 곧 그녀를 잊을 거라 여겼다. 그의 집은 부자일 듯했고 무엇 하나 스스로를 거절치 않는 사람처럼 보였다. 안나도 가난하진 않았지만 그가 사는 세계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들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했다. 그는 대학 졸업 후 곧장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차는 자력으로 마련했다고 했다. 안나는 학교를 막 졸업했고 곧 대학에 다닐 거라고 했다. 좋네. 나도 두 번째 학위를 딸까 생각 중이야. 근데 너무 바빠서 야간이나 통신으로 해야지. 아버진 필요 없대. 지금도 잘한다면서. 엄만 찬성해. 엄마도 학위가 둘이거든. 있으면 도움된다네. 우리 엄마도 늘 그런 건 절대 아깝지 않다고 하셨어. 안나는 슬프게 말했다. 데니스를 바라보다가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다. 이런 남자와 자신은 결코 이어지지 않을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괜히 고통을 길게 끌지 말자. 집으로 가서 빨리 잊자. 그는 그녀가 침울해진 걸 보고 손을 그녀 위에 올렸다. 안나는 전기가 통하듯 움찔하고 손가락을 조심스레 거두었다. 이제 가야겠어요. 늦었네요. 그는 직접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보통은 택시를 불러줬지만 오늘만은 직접 가고 싶었다. 이유는 둘 조금이라도 더 함께 있고 싶어서, 그리고 그녀가 어디 사는지 알고 싶어서. 이제 그녀는 그에게서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처음이었다. 옆 거울로 보인 인도를 걷는 그녀를 본 순간 한눈에 반했기 때문이다. 일부러 차를 조금 더 몰아 다리 쪽으로 향했고 예상대로 그녀는 그쪽으로 걸었다. 틀린 건 하나도 없었다. 그녀가 그곳을 지날 거라는 것도,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녀일 거라는 것도. 시간은 안나에게 너무도 빨리 흐르기 시작했다. 대학에서 돌아오면 공부부터 했다. 저녁엔 데니스가 데리러 오고 어딘가로 함께 가기 때문이다. 그는 매일 찾아왔고 못 올 때는 전화를 하거나 문자 폭탄을 보냈다. 그래서 너 그 잘생긴 남자랑 벌써 잤어? 스베타, 몇 번 말했니? 난 그런 거 못해. 게다가 엄마께 약속했어. 내 남자는 한 명, 내 남편뿐이라고. 그런 질문은 그만해. 그럼 데니스가 널 아내로 맞아줄 거라 생각해? 생각 안 해. 부모님이 우리 결혼에 동의할 리 없을 거라는 것도 알아. 난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여자고 그 집은 아들의 결혼에서도 이익을 계산하겠지. 사랑하는데 아내감으로는 아니라고? 유감이네. 난 올렉이랑 곧 결혼해. 준비해. 내 들러리 해줄 거지? 거기서 내 운명을 만날지도 몰라. 평범한 남자랑 시작해서 결혼하고 데니스는 나쁜 꿈이었다고 잊어버려. 그날 저녁 데니스가 불쑥 말했다. 내일 우리 부모님께 널 소개할게. 우리가 꽤 오래 같이 다닌다 했더니 누가 내 아들을 얌전하게 만든 교정인지 보고 싶대. 안 갈래. 무서워. 분명 마음에 안 들어 하실 거야. 쓸데없는 소리 마. 호랑이 우리에 넣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래. 만남은 이루어졌다. 놀랍게도 데니스의 부모는 친절하고 좋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그녀의 부모, 거주지, 공부에 관해 물었고 안나는 어느새 긴장을 풀고 편안해졌다. 그 주는 혼자였다. 데니스는 아버지에게 다른 도시로 파견되었다.
그녀는 그리움에 미칠 지경이었고 그가 잘 지내 하고 전화할 때만 마음이 놓였다. 금요일, 안나는 대학에서 돌아와 또 전화를 보았다. 고요했다. 어제 이후 소식이 없었다. 거의 일이 끝났으니 오늘 돌아올 거라 했는데 전화는 울리지 않았다. 먼저 걸어보려 했지만 꺼져 있었다. 저녁이 왔다. 안나는 불을 켜지 않은 채 의자에 앉아 방이 어둠에 잠기는 것을 지켜보았다. 초인종이 울렸다. 현관 불을 켰고 눈이 시큰거렸다. 문 앞엔 장미꽃다발을 든 데니스가 서 있었다. 우리 학생 아가씨, 어찌 지내셨나? 사실 집에 없을 줄 알았어. 어디 갔나 싶으면 벌줄 생각부터 했는데 그날 밤 그는 그녀에게 청혼했다. 그녀 없이 못 살겠고 아내가 되어 달라고. 결혼과 신혼여행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안나는 자신이 백만장자의 아내가 되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실감하지 못했다. 그는 말 그대로 그녀를 손에 들고 다녔다.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자 그녀는 다시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5학년, 무슨 일이 있어도 졸업장을 받아야 했다. 수업이 끝나면 데니스가 보낸 차를 타고 집에 갔다. 남편이 오기 전 간단한 음식을 준비하려 했다. 남편의 친구 키릴이 자주 놀러왔다. 그도 데니스와 함께 일했다. 둘은 어릴 적부터 아는 사이로 한 번도 크게 다투지 않았다. 함께 식당에 나가곤 했고 키릴 곁에는 늘 새로운 여자가 있었다. 왜 그렇게 자주 여자를 바꿔? 데니스는 웃었다. 너 같은 여자를 찾는 중인데 못 찾지? 난 그에게 말했어. 너 같은 여자는 더 없다고. 운 좋은 건 나 하나뿐이라고. 안나는 졸업 후 일을 찾고 싶었다. 데니스, 나 좋은 직장 찾고 싶어. 어디가 좋을지 조언해 줄래? 생각도 마, 내 아내는 일 안 해, 내 뒤치에 안 맞아. 그래도 뭐라도 하고 싶다 하면 내가 생각해 볼게. 필요하면 날 도와. 안나는 모든 것에 동의했다. 결혼 3년은 훌쩍 지나갔다. 기념일을 식당에서 보내던 날, 디저트를 거의 비울 즈음 데니스가 키릴에게 말했다. 내일 출장을 간다. 넌 내 대신 남아. 새 고객이 있어? 다 보고 챙겨. 아니, 넌 원래 잘하지. 안나는 남편의 출장을 싫어했다. 가능하면 함께 가려 했다. 이번엔 데려가줘. 안 돼, 여보. 중요한 일들이 잡혀 있어? 널 위험에 노출시키고 싶지 않아? 집에서 날 기다려줘. 그는 일주일째 집을 비웠고 안나는 그리움에 몸둘 바를 몰랐다. 게다가 건강도 나빠졌다. 입맛이 사라지고 아침마다 심하게 메스꺼웠다. 살이 빠지고 눈 밑엔 짙은 다크서클이 졌다. 그날 밤은 스베탄에서 잤다. 스베탄은 다른 도시로 이사 중이었다. 올레기 승진해서 그녀도 남편과 그곳으로 옮겼다. 시간 끌지 마. 내가 여행만 아니었으면 같이 병원 갔을 텐데. 너도 애가 아니잖아. 내일 당장 병원 가. 무슨 문제인지 알아내. 신경 때문이야. 데니스가 그리워서 그래? 그가 오면 다 나아질 거야? 아니, 다른 문제야. 장난칠 일 아니야. 내일 검사 받아. 친구가 떠나고 안나는 병원으로 갔다. 무슨 일이 있는지 알고 싶었다. 검사를 모두 마치자 결과를 바로 알고 싶으면 조금 기다리라 했다. 곧 의사가 그녀를 불렀다. 김신이었다. 아직 초기였지만 몸이 많이 약해져 급히 비타민을 복용하라고 했다. 많이 초조해 보이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이런 상태로 몸을 몰아붙이면 안 됩니다. 이제부턴 잘할게요. 남편이 출장을 가서 너무 보고 싶어서 제가 스스로를 통제 못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 안나는 미소 지었다. 기다림이 한결 쉬워졌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작은 아들이든 딸이든 뱃속에 있었다. 남편이 얼마나 기뻐할지 상상했다. 데니스는 차를 주차하고 집으로 향했다. 드디어 안나를 본다. 그리움에 지쳐 있었다.
관리인 비타 아저씨가 손을 흔들었다. 오, 데니스카. 이번엔 오래 비웠네. 출장 길었어. 근데 말이야, 아내분이 외로웠는지 즐기고 싶었나 보더라고. 어제 검은 BMW가 와서 거기서 키릴이 내리더니 밤새 머물렀다네. 차가 아침까지 서 있더라고. 눈앞이 새빨개졌다. 집으로 뛰어들었다. 테이블엔 샴페인 한 병과 잔 2개, 침실 침대는 구겨져 있었고 이불은 바닥에 나뒹굴었다. 그는 꽃병을 움켜쥐고 벽에 내던졌다. 산산조각이 났다. 그것도 모자라 닥치는 대로 부쉈다. 분노가 조금 가라앉을 즈음 현관문이 열렸다. 행복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는 아내가 들어섰다. 그는 저녁에 회사로 가 키릴을 찾았다. 키릴은 뭔가를 적다 데니스를 보고 미소 지었다. 말을 꺼내기도 전에 데니스가 먼저 주먹을 날렸다. 전보다 더 거칠게. 충분히 아프게 하지 못한 것 같아 계속 휘둘렀다. 침을 뱉고 나가버렸다. 7달 뒤 11월. 안나는 임시 거처인 비닐 움막 곁에 앉아 있었다. 추위가 다가왔다. 배는 커져 움직이기 힘들었다. 다리가 붓고 신발을 신지 않으려 했다. 정신 차려. 신발 신어. 얼어 죽겠다. 나타샤, 발이 불처럼 뜨거워. 안 신는 게 편해. 너무 부어 신발도 안 들어가. 씻고도 씹고. 더는 못 버티겠어? 잠깐만. 병을 좀 더 모아다 팔고 목욕탕 가자. 근데 보니 배가 내려앉은 것 같네? 설마 오늘 나을 건가? 아직 일러. 한 달은 더 있어. 근데 요즘 너무 안 좋아. 조산하면 어쩌지? 저녁 진통이 시작됐다. 일어나, 얘야. 병원까지 걸어가야겠다. 다행히 가깝네. 나 같은 걸 누가 받아줘요? 이렇게 더럽고. 목욕 먼저 하고 싶었는데 걱정 마, 받게 되어 있어? 아니면 내가 난리법석을 피워줄 테니까 어떻게 병원까지 갔는지 안나는 어렴풋이 기억했다. 통증은 끔찍했다. 신랑이는 듣지도 못했다. 의식을 잃어가는 와중 마지막으로 본 건 나타샤와 간호사의 얼굴이었다. 그 시각, 데니스는 자선 행사에 참석 중이었다. 사진 찍고 인터뷰하고 모든 걸 기계적으로 했다. 오래전부터 아무것도 그를 기쁘게 하지 못했다. 한창 무도회가 열릴 때 그는 조용히 다른 홀로 나와 바에 가 위스키를 한 잔 받아 앉았다. 한 모금 마시고 눈을 감았다. 옆에 누군가 섰다. 키릴이었다. 피가 다시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벌떡 일어섰지만 옛 친구는 재빠르게 피하고 팔을 잡아 고정했다. 이젠 가만히 있어? 오늘은 내 말 들어. 그땐 내 말 한마디도 안 듣고 엉망을 만들었지? 다 알면 내가 직접 깨닫게 될 거야. 자, 들을 준비됐냐? 데니스가 고개를 끄덕였다. 키릴이 손을 놓았다. 둘은 앉았다. 그 싼 여자 얘기를 하려는 거냐? 내 친구랑 내 아내가 내가 없을 때 잔 그 얘기? 닥치고 들어. 그날 내가 안내 집에 간 건 맞아. 문서들을 가져갔고 그건 회사가 아니라 너희 집에 보관해야 한다고 생각했지. 난 취했었고 차엔 함께 밤을 보낼 애가 타 있었어. 안나가 내 상태를 보고 여기 머물라고 했어. 자긴 친구 스베타를 배웅하러 가. 거기서 자겠다고. 내 아내는 그 밤에 집에 없었어. 난 미안하지만 혼자 있진 않았고 왜 데니스는 멍하니 그를 봤다. 진심이야. 왜 그때 바로 말하지 않았지? 그럼 나는 내가 묻기나 했냐? 넌 일단 덤벼들었지? 그게 다야? 아직. 그날 내가 비타 아저씨의 술 취한 말을 고지곳대로 믿고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 때 안나는 병원에서 너에게 딤신 사실을 알리러 오던 길이었다. 우리는 그 뒤론 연락이 닿지 않았고 겨우 2주 전에야 내가 정말 그녀를 내쫓았단 걸 알았다. 데니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이, 이제 어쩌지? 어떻게 찾지? 아이는
세상에, 난 바보야. 당장 찾아야 해. 서류도, 돈도 없이 내쫓았어. 지하로 꺼져버린 듯 사라졌다고. 나중에 찾으려 했지만 못 찾았어. 일자리도 못 구할 테고. 집은 들어갈 수 있어도 키릴이 그를 매섭게 노려보았다. 대충 찾았겠지? 난 찾았다. 지금 병원에 있어? 아들을 낳았어. 그런 얼간이의 아들을. 하지만 상태가 위중해. 끔찍한 환경에서 지냈으니까 데니스는 벌떡 일어났다. 그러다 주저앉았다. 키릴, 이젠 뭘 하지? 날 용서하지 않을 거야? 질투에 눈이 멀어 미쳐버렸고 내가 뭘 했는지 이제야 보여. 일단 당장 가. 내가 널 찾으러 다니느라 늦었다. 거긴 더러운 불황자 취급이야. 아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은 무릎 꿇고 빌어. 어떻게 할진 모르겠다. 나라면 평생 용서 안 해. 데니스가 손을 내밀었다. 넌 나를 용서해. 다시 함께 일하자. 내가 너무 필요했다. 키릴은 잠깐 생각하더니 손을 잡았다. 둘은 병원으로 달렸다. 병원에 들어서자 데니스는 아내가 복도에 놓인 불편한 침대에 누워있고 의사들이 무심히 지나치는 것을 보았다. 분노에 심장이 얼어붙었다. 간호사에게 소리쳐 원장을 데려오라 했다. 어제 들어온 더러운 불황자에게 도대체 누가 찾아왔는지 본 의료진은 경악했다. 데니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30분도 안 되어 안나는 1인실로 옮겨졌고 간호사는 그녀를 깨끗이 씻겼다. 그는 병원 측에 큰 호통을 쳤고 곧 복도에 방치된 환자들에게도 병실이 배정되었다. 따뜻했다. 안나는 오랜만에 평온함을 느꼈다. 눈을 뜨고 싶지 않았다. 뜨는 순간 모든 게 끝날 것 같았다. 자기와 작은 아가에게 앞으로 닥칠 일을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그럼에도 회복하면 반드시 뭔가 방법을 찾으리라 마음먹었다. 눈을 떴을 때 데니스가 서 있었다. 그녀를 사랑스런 눈길로 바라보고 있었다. 안나는 놀라 눈을 깜빡이며 침대 머리맡으로 몸을 움츠렸다. 여보, 무서워하지 마. 곧 옷을 가져올 거야. 너와 아들을 집으로 데려갈게. 거기서 빨리 회복돼. 그는 무릎을 꿇었다. 안나, 용서해줘. 매일 널 향해 용서를 구할게. 내가 바보였어. 비타가 헛소리할 때 이성을 잃었지? 키릴이 내게 손대는 상상을 했고 그 다음은 거의 기억도 안 나. 안나는 손을 내밀어 미소 지었다. 꿈 같았다. 깨어나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그를 보지 못하면 자신은 죽을 것만 같았다. 1년이 흘렀다. 안드류션카, 걸어보자. 게으름 피지 말고. 안나와 이제 집안 관리인으로 일하는 나타샤는 카페트 위에 앉아 있었다. 통통한 볼살의 아가가 둘 사이에서 서서 웃고 있었다. 그들이 그 작은 발걸음을 얼마나 바라는지 아는 듯 앉지도 걷지도 않고 버티기만 했다. 젊어지고 깨끗해진 나타샤가 웃음을 터뜨렸다. 안나가 병원에서 돌아오자마자 그녀는 나타샤의 사연을 데니스에게 알려 도움을 부탁했다. 데니스는 나타샤를 찾아 집으로 데려왔고 그녀에게 그런 일을 저지른 자들을 찾아냈다. 나타샤의 명예는 회복되었고 집도 되돌려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 곁에 남기를 청했다. 제가 청소도 요리도 다 할게요. 제발 쫓아내지 마세요. 이제 당신들이 제 가족이에요. 데니스는 그 결정을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 그 집엔 여러 가정부가 있었지만 나타샤만큼 좋은 이는 없었다. 그래서 그는 그녀의 직함을 집안 관리인으로 바꿔주었다.